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요즘 실외보다는 실내에서의 만남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영화 한 편 보면 딱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영화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릴 시네마톡 시간입니다.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 씨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입니다. 네, 히어로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죠.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을 앞두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DC와 워너브라더스가 야심차게 내놓는 2017년 마무리 작품 저스티스 리그가 11월 15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2013년 맨 오브 스틸로 시작된 DC 익스텐디드 유니버스의 시리즈의 첫 번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작품인데요. 이전에 개봉했던 배트맨 대 슈퍼맨, 그리고 올해 개봉했던 원더우먼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순서를 보면요, 배트맨 대 슈퍼맨의 바로 뒷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영화는 슈퍼맨이 죽고 앞으로 닥칠 어둠에 대처하기 위해 팀을 모으려는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활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전 시리즈에서 이미 외부의 거대한 존재가 곧 지구를 침략할 것이라던 렉스 루터와 원더우먼의 경고가 있었는데요. 함께 입수된 메타휴먼 정보를 쫓아 배트맨이 원더우먼, 아쿠아맨, 사이보그, 그리고 플래시와 함께 저스티스 리그라는 히어로 팀을 결성하고 지구를 침공한 악에게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배트맨의 슈퍼맨, 원더우먼까지 정말 다양한 히어로들이 대거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 저스티스 리그를 통해 영화 팬들과 만날 히어로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슈퍼맨과 배트맨 그리고 원더우먼 같은 경우에는 전작 영화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만나보셨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배트맨, 즉 브루스 웨인은 최첨단 수트와 장비, 그리고 막강한 재력으로 저스티스 리그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원더우먼, 다이애나 프린스죠. 불사신에 가까운 초인적인 힘과 민첩성을 가진 그녀는 팀 내 전투력으로는 슈퍼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있는데요. 바로 사이보그, 아쿠아맨, 플래시입니다. 특히 플래시에게는 기대감을 가진 관객분들이 많은데요. 에즈라 밀러가 연기한 플래시는 등장인물 중 가장 나이 어린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에즈라 밀러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진지함보다는 잔망스러운 연기로 관객의 숨통을 트여줄 감초 역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 캐릭터 빅터 스톤은 반인 반기계인 말 그대로 사이보그인데요. 모든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고 기계와 동기화하는 능력으로 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쿠아맨 아서커리는 외양부터 어마무시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는데요. 강한 힘과 수중 호흡 능력, 그리고 물을 다스리는 바다의 왕으로서 멋진 활약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저스티스 리그를 관람하기 전에 좀 알아두면 좋을 DC 코믹스의 세계관 같은 거 뭐 있을까요? 네, 히어로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히어로들을 빛내줄 악당, 빌런이 어느 누군가가 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시아라 닌즈가 연기한 스테픈 울프가 등장을 합니다. 스테픈 울프는 인류의 수요자인 슈퍼맨이 사라진 틈을 노리고 마더박스를 차지하기 위해 악마 군단을 이끌고 지구에 오는 빌런인데요. 코믹스 세계관을 보면 스테픈 울프는 슈퍼빌런으로 분류되는 캐릭터로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지닌 존재일 뿐만 아니라 최강의 적인 다크사이드의 신복이기도 합니다. 히어로만큼 매력있는 빌런을 보여주기로 유명한 DC인지라 스테픈 울프는 또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짝 말씀드린 마더박스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더박스는 시간과 공간, 에너지, 중력을 통제하는 범우주적인 능력으로 행성의 파괴마저도 초래할 수 있는 DC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데요. 이번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이 미션이 바로 이 마더박스를 스테픈 울프로부터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더박스에 대해 미리 알고 보시면 영화를 보다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히어로 영화들의 활약 속에 또 가슴 따뜻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개봉을 했죠. 영화 올드 마린보이 어떤 영화인가요? 네, 10명 중 5명은 포기하고 3명은 죽고 1명은 아프고 단 1명만 살아남는 직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으신가요? 영화 올드 마린보이는 극한의 직업 머구리의 삶을 한 가족의 가장인 박명호 씨를 통해 들여다본 작품입니다. 머구리는 60kg의 잠수복을 입고 수심 30m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는 직업인데요. 그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박명호 씨의 치열한 어업 현장은 강한
든든한 카리스마까지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무뚝뚝함 속에 따뜻한 사랑을 숨기고 있는 우리네 아버지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짙은 주름이 대변하는 아버지의 애환과 세월을 지닌 박명호 씨의 이야기는 곧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는 관객들에게 잔잔한 웃음과 진한 여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네, 짧은 설명만으로도 좀 잔잔한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올드 마린보이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그 진모영 감독의 신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올드마린보이는 국내 다큐멘터리 흥행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감독의 신작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노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과장되지 않은 절제된 연출 속에서 주인공들의 감정을 담백하게 담아냈는데요.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인 관람객 수죠 480만 명이라는 스코어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작품 올드마린보이는 2013년 11월부터 제작에 돌입해 만 3년의 촬영, 총 4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탄생한 작품입니다. 전체 촬영분은 약 500시간이 넘어 전작보다 100시간 정도 많은 분량이라고 합니다. 박명호 씨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진모영 감독 그리고 제작진의 오랜 노력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인상 깊은 수중 촬영 등 영상미 또한 가득하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관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세계적인 배우죠. 맥 데이먼과 앞서 소개해드렸던 저스티스 리그의 배트맨 벤 애플렉의 공동 제작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 벤딩 디 아크입니다. 벤딩 디 아크는 예방을 우선으로 했던 세계 보건 의료계에 평등한 치료라는 혁명을 이끈 새 청년 폴 파머, 김용, 오피리어 달의 기적과도 같은 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인데요. 봉사활동 당시 촬영되었던 필름과 인터뷰 영상을 통해 완성된 영화는 실제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기적들을 리얼하게 전달하면서 가슴 따뜻한 감성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화려한 히어로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 저스티스 리그부터 가슴 따뜻한 휴먼 다큐멘터리 올드 마린보이와 벤딩 디 아크까지 11월 영화관 나들이의 무비 코디네이터의 영화 추천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어로물부터 다큐까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11월 영화계인데요. 골라보는 재미 역시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영화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 씨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